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낮 12시 반입니다. 어제 국방부 안에 있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군무원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접촉자를 쭉 조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확진자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이게 3월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 변수로 등장했다, 이런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 부성찬 국방부 대변인의 이 브리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합참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영내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성찬 대변인은 합참 인원의 확진이 연합훈련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독감 생겼다고 전투 안 합니까? 평시에 훈련은 전투에서의 희생을 막기 위한 겁니다. 훈련을 혹독하게 하면은 땀을 흘리죠. 그러나 이 흘린 땀이 전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훈련에 흘리는 땀이 전투의 피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자. 훈련 안 된 군인은 전장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군의 전술 운용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이번에 진행 중인데 이게 야외 훈련이 아닙니다. 그냥 연합지휘소 훈련, CPX 훈련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실내에서. 근데 확진자 한 사람 발생했다. 아니, 100사람 발생해도 해야죠. 아니, 북한에서는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또는 독감 환자 발생했다고 북한군이 훈련을 안 합니까? 이런 정신 상태의 군대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핵무장한 북한, 명령만 내리면 총폭탄이 되겠다고 맹세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이 대한민국 군대가 코로나 확진자 한 사람 생겼으니까 훈련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 훈련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가 있다? 아니, 북한과 협의하면은 한국의 훈련 상황, 한미 훈련 상황을 북한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2급 비밀입니다. 2급 비밀을 북한군에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를 하겠다고요? 참, 백선엽 장군 등 6.25 때 피 흘려가지고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호국 영령들이 떨치고 나올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죽음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훈련하려고 하는 이 군인들의 선배인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6.25 전사자들이 우리는 그럼 개죽음 했다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한기 훈련. 정상적인 군대 같으면 원래 혹한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 열심히 합니다. 한국군도 혹한기 훈련 열심히 하죠. 그런데 왜 한미 군사훈련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자.
한 장소에 너무 밀집한 인원이 집합되면 코로나 옮긴다. 이런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게 어디 나왔냐면 미국 소리 방송에 나왔습니다. VOA. 국무부에서 하는 이 미국의 방송, 이걸 보고 있을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사람들 한국군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군이 훈련 중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 하나의 표준이 있습니다.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월남전 때 주월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은 6.25 때는 한국전에도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정예 사단인 제101 공수사단 사단장으로 취임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대 일입니다. 낙하훈련을 했습니다. 강풍이 불었어요. 7명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낙하산을 제대로 접지 못하고 바람이 휘말려가지고 7명이 죽었습니다. 큰 사고죠. 그럼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훈련 중단이죠. 그리고 상부에서 조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숙대밭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웨스트모럴랜드 장군 다음 날에도 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지 내가 체크를 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부대원들은 대기시켜놓고 자신만이 혼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내려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한참 낙하산에 끌려가다가 겨우 정지했어요. 그래서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훈련 중단이다. 그러면 웨스트모럴랜드 장군 이 사고로 7명이 죽은 사고로 처벌받았느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풍을 불 때 낙하산을 빨리 이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장치를 고안하는 것으로서 이 사고의 교훈을 살린 것 뿐입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군은 드디어 배부른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 먹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니, 배부른 군대가 이기는 것보다 배고픈 군대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근한 예가 월남전 때 배고픈 월맹군이 배부른 월남을 집어삼켜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픈 북한군이 배부른 국군을 갖고 노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사에 보면 괴상한 법칙 하나가 있어요. 남과 북이 싸우면 대체로 북이 이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어요. 월남의 남북 대결에서 북쪽의 월명이 이겼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이 일단 합쳐졌다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 통일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대체로 북방에서 일어나거나 북방에서 밀고 내려온 세력이 남방 세력을 제압하고 왕조를 세웠습니다. 배고픈 몽골 군대, 요나라 군대, 금나라 군대가 차례로 배부른 송나라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독일에서도 북방의 프루시아가 남방의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 등을 누르고 통일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북방의 파리 세력이 남방의 부르고뉴 공국을 누르고 통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북방의 기독교 세력이 남방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방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의 로마가 망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때도 북방의 토리노 근방에 있던 사르디니아 왕국이 남쪽의 나폴리 왕국을 흡수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남쪽의 신라가 백제 고구려 북방 세력을 흡수해가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이 남북 대결에서 왜 북쪽이 대체로 이기느냐 하면은 북쪽은 춥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건하고 조직력 있게 활동을 하는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합니다. 주로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기후도 좋고 물산도 풍부하니까 게으르고 투지가 없다 이거죠. 한국이 지금
이 역사의 세계사의 법칙대로 따라간다면은 대한민국은 배고픈 군대가 돼가지고 바삭야윈 늑대 같은 북한군에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븐 칼둔이라는 아랍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역사를 관찰하고 국가의 흥망을 관통하는 원리로서 아사비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아사비아는 뭐냐면 공동체의 핵심 그룹이 가진 단합력을 뜻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고 죽겠다는 결의가 아사비아인데 이 아사비아가 잘 살게 되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쟁 다음에는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온 다음에는 전쟁이 오고 전쟁 다음에 다시 평화가 오고 이런 순환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첫째, 전쟁 다음에 평화. 지금 우리는 전쟁 다음에 평화입니다. 6.25 전쟁 다음에 평화를 약 70년 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벌게 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탐욕을 성취하려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불평, 불만, 분열로 가버립니다. 가진 사람과 들어가 있는 사람의 갈등, 이것을 또 부추기는 정치 세력, 파퓰리즘, 이게 바로 딱 한국에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부른다는 겁니다. 약해지니까요. 대한민국 이런 국군이, 이런 국민이, 이런 대통령이 전쟁을 부릅니다. 내전적 상황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한군을 유혹을 하든지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리죠. 숭대밭이 되죠. 그래 되면 그때는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다음에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전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평화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다시 평화가 온다. 다시 평화가 오면 또 과거의 그 패턴을 또 되풀이한다. 그래서 전쟁을 부른다. 전쟁 평화, 전쟁 평화 이런 순환 논리에 딱 한가운데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번 합참의 반응을 보고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 지식인 토마스 칼라일이 19세기에 쓴 영웅 숭배론에서 유명한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풍요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이기주의적으로 되고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법치도 허물고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 대신 동맹국가는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준동맹국인 일본을 주적인 김정은보다 더 미워하고 이러면 전쟁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쟁을 부른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